파이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 펀치를 날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죠? 선생님, 뭐 야인시대를 뭐 소개를 해요. 이거는 그냥 오락 드라마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야인시대 1부는 제가 거의 안 봤어요. 네, 그 안재모 씨가 나왔던 그 일제강점기 때 김두한이 우미간에 종로에 오야붕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는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이니까. 김두한의 회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의 상징적인 이야기들이고 2부도 보면은 몇몇 깡패들에 대한 미화가 있는데 김영철 씨가 이제 2부의 김두한으로 나옵니다. 해방 이후의 김두한으로. 여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 특히 이승만 정권 시대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모티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당시 야인시대가 2002년 드라마예요. 제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인터넷 밈 중에 아주 유명한 거죠. 4달러! 4달러. 4달러! 해가지고 4달러. 오케이, 땡큐. 이게 워낙 떠서 CF도 찍으셨고 너는 내게 LTE를 줬어. 이것도 달콤한 인생에서 모욕감을 줬어. 나왔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누구인가? 누구인가? 이것도 한번 CF 찍을 만한데? 누구인가?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이 약을 줘라 이러면서 광고하면 대박 날 거거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가만히 보니 내 몸속에 뭐가 있구나. 이거를 먹어라. 이러면 대박 칠 것 같은데 왜 안 찍으시지? 자, 그리고 요것부터 보여드리죠. 김두한의 어린 시절부터 절친이었고 미군 정기 때 좌익 운동을 이끌었던 정진영. 미군 정기 때 여러분 좌우 대립이 엄청 심했죠. 이때 우익 테러 단체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김영철이에요. 그러니까 김두한이에요, 김두한. 그 다음에 좌익 조직의 수장 중에 한 명 중이 정진영이에요. 실제로 둘이가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가 돼요. 원래는 제일 친한 친구였다. 그래서 결국 김두한의 손에 의해서 처단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김두한이 영웅으로 나오는 드라마니까 김두한이 굉장히 정의롭고 의로운 우익 투쟁을 한 거로 나오는데 뭐 꼭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거 그 당시 보여주고 여기서도 우리 김두한 아저씨는 싸움만 하면 다 이깁니다. 사나이 마음 약하다 욕하지 마. 이런 노래도 외워요. 싸우다가 어떨 땐 질 때도 있어요. 지어서 쓰러지면은 갑자기 이 양반 아버지가 누구죠? 김자진 장군이죠. 김자진 장군 등장해서 김자진 버프라고 합니다. 두한아 일어나라.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너는 독립군 사령관 김좌진의 아들이다. 일어나라 이러면 엄청 처맞고 누워있던 김두한이 일어나서 이깁니다. 그래서 김좌진 버프라고 하는데 하도 요새도 유튜브로 돌아다니면서 젊은 분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 졸고 이러거든요. 일어나라. 너는 대박기훈 강사의 수강생이다. 일어나라. 이러면 학생들이 웃으면서 일어나는데 아무튼 이런 좌우 대립이 나오고요. 자, 요 장면. 조병옥 박사 60년 대선 때 수술 받으러 뉴욕 갔다가 죽어버린 민주당 후보. 자,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건데 유진산 당시 야당 운동가 중에 유진산 선생이고 여기 신익희 선생 56년 대선 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셨다 선거 도중에 돌아가신 분이죠. 유세 도중에. 이게 뭐냐면 4.4 우익 개헌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승만 정부가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발췌 개헌 저지르고 4년도에 또 4.4 우익 개헌 저지르고 이런 일들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때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결국엔 3.15 부정선거의 결과 분노한 민중들이 60년에 일으킨 4.19 혁명의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계속 이 주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여러분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할 때 제일 즐겨 써먹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찰력이고요. 또 하나는 깡패들이에요. 정치 깡패들. 이승만 정부 때 정치 깡패로 최고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이정재죠. 한때 이승만 때 잘 나가다가 은퇴하고 4.19 혁명 이후에도 살아남았었는데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부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호응받을 만한 게 뭐예요? 정치 깡패들 끌고 다니고 망신 주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감옥에 끌고 와서 사형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정재도 사형되고 많은 정치 깡패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쁜 놈들이니까 큰 벌을 받은 건 마땅하겠지만 박정희 군사 정권이 인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1923년에 여기서. 자, 미군 정기의 극단적인 좌우 대립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승만 독재 정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좌우 대립이 극심해지기 시작한 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를 5년 동안 신탁 통치하고 통일된 정부를 세우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익 세력들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했고 좌익 세력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때 이미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까 김도환과 정진용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모습이었고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6.25 전쟁 중이었던 52년도에 부산에서 이승만이 깡패들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겁박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던 방식을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꾸죠. 이게 발췌 개헌이죠. 국회의원들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는 본인이 도저히 당선될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하고 선생님 그러면 국민들이 안 뽑으면 되잖아요 하시겠지만 전쟁 중에 대통령을 교체하는 건 국민들이 불안해서 원하지 않아요. 그 심리를 이용한 거고 또 어차피 이 당시 선거는 거의 100만 표 이상이 부정선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정선거기 때문에 그게 편하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본인 대통령이 또 당선됩니다. 문제는 48년, 52년, 56년까지 8년간 임기를 했던 이승만은 당시 헌법에 의해서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승만 형님이 1874년생이기 때문에 1956년만 돼도 이미 연세가 80이 넘은 연세입니다. 은퇴하셔도 충분할 나이입니다. 지금 나이로 치면 100살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일찍 죽었으니까. 근데 또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에 초대 대통령의 3선 제한을 풀어버리는 4.4 5.18 개헌을 54년도에 해버린 거죠. 이 개헌에서 한 표가 모자랐는데 한 표는 반올림 원칙에 의해서 버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135.33333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136명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135명밖에 안 나왔는데 0.33은 버려도 된다 이래서 통과시켜버린 무슨 성장 드라마도 아니고 반올림 개헌으로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56년 대선에 당선되고 60년 때 또 개헌 나갔는데 대통령 상대 후보였던 조병옥 박사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죠. 미국에서 수술 받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어차피 자동 당선이에요. 이때만 있었던 부통령 제도가 있죠. 또 부통령은 국민이 따로 뽑게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부통령의 이기붕, 이승만의 꼬붕이었던 이기붕이 당선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3.15 부정선거를 일으켰죠. 그리고 이 3.15 부정선거 당일날 이미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고 8명이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참혹하게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이걸 보고 분노한 국민들이 초등학생까지 다 데모합니다. 전국민적인 항쟁이 돼서 4.19 혁명이 됐고 그 결과 이승만 정권은 무너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습니다. 하야에서 하야이에 가게 되고요. 장면 내각이 수립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면 내각이 1년 만에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게 되고 박정희는 처음에 3년간은 군정을 했는데 이때 군정을 이끌었던 기관이 국가재건 최고위인데 그 전년도에 4.19 혁명 때 400명이 돌아가시고 3,000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군사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국민들이 이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이 기간 동안 했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같은 정치쇼. 국민들 통쾌해하거든 이런 거 하면. 그리고 농가 고리대 완전 탕감. 농가 부채를 다 탕감시켜버렸죠. 그리고 김종필 5.15 비밀협상으로 막대한 일본의 차관을 얻어내기로 하고 이 돈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성장 자금이 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본에 고마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 경제성장을 해야만 이걸 메울 수가 있으니까 돈이 필요했는데 돈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하나는 일본으로부터, 하나는 베트남 전쟁으로. 상당히 쓸만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베트남 전쟁 이야기 나오죠. 거기서 남진을 만나잖아요. 근데 베트남 전쟁으로 우리가 많은 한국군이 죽었지만 그때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정부가 국민들한테 뭐 어느 정도 신뢰를 받게 된 건 경제성장에 힘입은 건데 이런 정치적인 쇼와 또 농가 고리대 탕감 이런 기본적인 틀을 이때 만들었고 이 드라마에서도 이런 모습이 일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드라마 야인시대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심심풀이로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거 싸움하는 거 보지 마시고 2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